걷고 해도 된다고 하셔서 우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장관님, 의원님, 그리고 김현수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카카오스퀘어 자체가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뜻깊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정일 쌤한테 거의 20년을 트레이닝을 받은 소아신경과 의사였고 작년 12월에 제가 이제 병원을 떠나서 카카오라는 새로운 기업으로 옮기게 되면서 사실 첫 번째 이 병원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로 이제 서울대병원이 저희를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1월, 2월을 굉장히 고생하면서 저희가 이 과제를 준비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는 날 이제 여러 교민들을 모시고 또 여러 학생들을 모시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 과제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이제 전체 틀을 싸고 있는 입장에서 카카오스퀘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과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병원이 진단을 잘 하시고 또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모든 환자들이 진단 방향을 끝내고 이게 또 글로벌하게도 희귀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한편의 부분인 반면 또 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들이 실제로 이 진단을 받고 나서 희귀질환의 대부분이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질환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일부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포메이션의 리터러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노력보다는 이런 플랫폼이나 기업의 노력을 더해서 훨씬 더 쉽게 환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패키지화해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쓰시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카톡이나 카카오의 모빌리티나 혹은 카카오뱅크나 페이 같은 이제 특정 이 언맨 니즈를 잘 해결하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 우리나라 6천만 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모바일 서비스에 특화된 기업이지만 아픈 사람들은 조금 다른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어떤 우리나라의 기업도 혹은 어떤 우리나라의 병원도 환자들이 매일매일 자기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데 특히나 희귀한 질환처럼 거의 평생에 걸쳐서 매일매일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보의 정확성이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불분명한 소스에 의지하지 않고 아주 과학적이고 의사들이 검증되고 그리고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가진 그 다음에 최신의 치료 동향들도 놓치지 않고 환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지식으로 가공해서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사실 이게 저희 카카오 헬스케어라는 전체 회사의 헬스케어를 도메인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데요. 하나는 병원이 지금까지 잘해오셨던 이런 수없이 많은 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것인가 하는 데이터 이네이블러와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 기반의 전주기 환자 관리 서비스인데 이 모바일 기반의 전주기 환자 관리 서비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만약에 몇백만 명의 환자가 있다면 몇백만 케이스의 다른 니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초개인화된 형태로 니즈에 맞추는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희귀한 질환 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런 서비스를 열심히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룹이고 또 저희가 굉장히 타겟티드 서비스를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수집, 진단, 치료, 예후 관리 모든 측면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잠깐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 여기 3빌리언이나 휴먼스케이프나 테라젠 바이오 같은 전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수집부터 AI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테크니컬 프레임을 만드는 일들이 이제 카카오스카의 가장 큰 기여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이 그 중에서도 장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AI 트렌드 중에 병원이나 연구자가 쓰는 AI가 아닌 실제로 모바일 디바이스나 엣지 디바이스 안에서 AI를 돌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의료 정보나 라이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리터러시를 해결해주는 측면에서 AI 기술들이 환자 사이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컨슈머 드리븐 AI라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제공을 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의 기술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다부처로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료 데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제 데이터를 쉐어하거나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오픈되고 있는 의료 정보 혹은 공공의료 데이터들을 잘 연결을 하고 그 백본에서 이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만의 특별한 데이터들을 올려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모바일 기업으로서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병원이 이러한 노력을 거쳐서 나온 솔루션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외국까지 진출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가 가장 큰 동반자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 아주 최근에 2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현수 원장님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서 모바일 앱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무슨 모바일 앱이요 그랬더니 좀 있으면 오미크론 서지가 될 것 같은데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 환자가 생기면 아마도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다 수용을 못할 거고, 그러면 경증의 환자들은 집에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너리지 베이스의 서비스가 없으니까 서울대학병원이 컨텐츠를 만들어 줄 테니 카카오가 이런 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환자들이 좋아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저희 이제 흔히 말하는 슈퍼 개발자들을 한 4명을 투입을 해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했고, 그 사이에 병원과 매일매일 논의를 하면서 환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제 병원으로부터 프로바이드를 받았죠. 올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미크론 서지가 생겼고 하루에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확진이 되는 시기에 저희가 이 앱을 오픈을 하고 한 일주일 만에 1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이 앱을 통해서 자가진단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작은 노력을 한 거지만 병원과 기업이 협력했을 때 얼마나 소셜하게 임팩트 있는 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사회 곳곳에서 언맷 니즈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아주 최근에 건강보험 역사상 가장 최고가 약이 등재가 됐죠. 졸벤스마하고 그 전에 스필라자 둘 다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소아 희귀난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제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앞강의실, 예전에 임상 1, 2 강의실이라고 저희는 불렀었는데, 제가 소아과 트레이닝 받으면서 30년, 의과대학부터 치면 30년인데 이 영광 캠퍼스에 있었던 게 한 2010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최준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저 앞쪽 강의실에서 스필라자 졸벤스마의 현재 이 약리 기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치료제가 나올 거야, 이런 거를 아마도 유전체 치료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딱 2가지 질환을 얘기를 하셨는데 척수성 근위축증하고 듀쉐니형 그 근육병, 희귀난치 근육병 2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병원과 기업과 이 연구소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희귀 질환에
이런 치료제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제약조건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 플로우리스한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서울대학병원과 저희 참여하는 병원 그리고 카카오헬스가 저희 참여하는 기업들 덕분에 생활이 조금이라도 수월해졌다라는 평가를 3년 뒤에 5년 뒤에 받을 수 있으면 정부가 저희에게 투자하신 연구비의 100%를 돌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진단 파트로 이루어지는 진단에 대한 개발로 이 사업에 참여한 3빌리언 대표를 맡고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빌리언은 이제 글로벌 희귀질환 진단 혁신 기업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릴 수가 있고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희귀질환 8,000개 지금 정도 되는데 한 번에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글로벌 사업화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창업 5년 만에 저희가 51개국 260개 글로벌 병원에 저희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누적 진단은 거의 한 3만 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금 작년에 10,000명, 올해는 2만 명 정도 이상의 희귀질환 환자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희귀질환 진단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과 시간들이 엄청나고 3빌리언은 이 진단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질병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 3빌리언은 알려져 있는 모든 희귀질환 8,000개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 시간을 엄청나게 90% 이상 단축하고 거기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들을 절감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글로벌에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로 저희가 다양한 글로벌 기관들과 임상 검증을 한 페이퍼들을 40건 이상 저희가 출간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카기라고 하는 인공지능 유전체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글로벌에서 우승을 했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은 글로벌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닥터나인스 1.0에도 참여를 했던 기업이고 이번에 다시 이제 2.0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1.0에 참여했던 두 개인 저희가 개발했던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난청에 대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발달장애에 대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보시면 이제 질병의 개수가 난청이라고 생각하면 한 개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제 난청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 질병은 871개에 달합니다. 발달장애가 3,000개 이상의 질병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질병들을 한 번에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개발하면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1.0 사업 때 실제 이제 난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거에 대한 시연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웹 기반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만들었었고 관련된 이제 이런 사용 방법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고 환자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전체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이런 샘플에 대한 아이디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화된 그런 텀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실시간으로 여기에 관련된 10만 개 정도의 유전 변이를 빠르게 해석을 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있을 만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이제 질병들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 질병들이 이 환자 증상에 가까운 이제 질병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점들이 이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질병들이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위쪽에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료진이 그 임상 검증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시연 내용이고 이제 오늘 장관님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이 희귀질환에 대한 건 사실 보셨다시피 증상이 있을 때 질병을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을 해야 되는 질병 개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기기 관련된 허가의 법률이 특정 질병을 특정했을 때 이렇게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특수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규제에 대한 정책들을 조금 이렇게 희귀질환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관련 제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희귀질환 별로 우리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계셔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진단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료 AI 개발 소프트웨어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종수입니다. 테라젠 바이오는 유전체 기반의 맞춤 의학을 통한 인류 복지와 건강을 추구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차세대 연기설 분석, 생명 정보학, 분석 플랫폼, 신약 개발, 헬스케어 분야에 지난 10년간은 진행을 했으며 이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700여 개의 의료기관과 해외 40여 개국의 연구소 및 과학자들에게 우수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본 과제의 소아 희귀질환 환자 치료 AI 솔루션 구축을 하여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소아희귀질환 및 AI 역량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사의 대표적인 시스템 2개를 잠시 동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아희귀질환은 8,000여 개의 다양한 임상적 증상으로 환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연구자들은 질환의 희귀성으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연구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자 중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G4GH MME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며 저희 시스템은 G4GH에서 제안한 MME 프로토콜에 맞춰 소아희귀질환 연구 중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은 MME 통신 예제이며 A 연구자와 B 연구자 서로 중개를 가능하게 하는 시연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희귀질환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EFTUD1이라는 유전자 심볼로 서로 중개합니다. 중개 결과는 다음 보신 바와 같이 스코어링 기반으로 정확도가 측정되며 A와 B 연구자 모두 이메일로 중개 결과를 받게 됩니다.